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오늘 방송은 끝없는 전쟁 속에서 살아나고 있는 희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달려가고 있으나 2월 19일 워싱턴 DC에서 좌우 반전연합이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대선에서 평화 대통령이 등장할 가능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고 광주가 제기한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구독료 내는 셈 치고 좀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련의 몰락을 10년 이상 앞당겨 정확히 예측한 프랑스 역사가 임마누엘 토드가 르 피가로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분쟁의 결과로 제3차 세계대전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제한된 영토전쟁이었던 갈등이 한편으로는 서방 전체,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지원을 받는 러시아 간의 글로벌 경제 대결로 발전한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세계대전이 되었다라고 토드가 말했습니다. 토드는 러시아 경제의 저항이 미국 제국체제를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바이든은 연약한 미국을 구출하기 위해서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역사가는 세계 금융 시스템에 대한 미국의 통제가 먹히지 않고 러시아 경제가 제재에 저항하고 있어 미국 제국체제가 벼랑에 몰렸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통화 지원을 위해서 중국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토드는 미국이 출구 전략이 없고 이해관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분쟁에서 물러날 수 없고 내버려둘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끝없는 전쟁 속에 있는 이유이고 그 결과는 둘 중 하나의 붕괴일 수밖에 없는 대결이다라고 이 지식에는 말했습니다. 토드는 소련 붕괴 14년 전에 이것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널리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지난 1월 달에 러시아 정교회 키릴 총대주교가 그들의 가치를 강요하려는 광인에 의한 러시아를 파괴하려는 모든 시도는 세계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키릴 총대주교는 우리는 주님께서 그 미치광이들을 일깨우시고 그들이 러시아를 파괴하려는 어떠한 욕망도 세상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또한 최근 새로운 글로벌 갈등에 대해서 대부분 그것의 위험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도 최근 우리는 제3차 세계대전 직전에 있다고 경고했고 내가 만일 대통령이었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해외정보국 SVR에 따르면 시리아의 미국 점령군이 구소련 영토 내에서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리아 알탄프 기지에서 ISIS 및 알카이다와 연계된 무장세력 최소 60명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SVR은 성명을 통해서 러시아 해외정보부가 입수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따르면 미군이 러시아와 구소련 영토 내에서 테러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서 ISIS와 알카이다와 연계된 지하디스트 단체의 무장세력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있다고 2월 13일 밝혔습니다. 무장세력은 급조 폭발물 Improvised Explosive Devices와 파괴적인 방법을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신속 훈련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VR 성명서는 이들이 외국 외교 공간을 포함하여 삼엄한 경비시설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는데 특히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는데 미국이 히즈봇 타히르, 자마트 안사룰라, 우즈베키스탄 이슬람운동 등 국제 테러 조직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VR 성명서는 이러한 행동으로 워싱턴은 주요 국제 테러리스트 단체와 동등하게 되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모스크바의 이러한 비난은 미국 정부가 작년 러시아의 노드스트림2 파이프라인을 폭파하기 위해서 비밀 심해 작전을 수행했다는 탐사 저널리스트 세이머 허쉬의 폭로 이후 불과 며칠 만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우크라이나 군의 스페이스X 고속 광대역 인터넷 사용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회장 그윈 숏웰은 스탈링크가 공격 또는 방어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 동일한 규칙이 미군에도 적용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작년 10월 푸틴이 스페이스X가 우크라이나의 인터넷 접근을 허용해서 러시아의 특수작전을 방해하면
그들의 상업 위성을 떨어뜨리겠다고 위협했는데 머스크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이에 대한 반응으로 보입니다. 스페이스X 인터넷 접근하지 못하게 되면 우크라이나의 전력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한편 다행스럽게도 미국에서 반전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2월 19일 일요일 광범위하고 매우 다양한 그룹이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제3차 세계대전을 비난하기 위해 모일 것입니다. 20년 전 봄 미국 정부는 마침내 미국을 이라크 전쟁에 몰아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20년 전 3월 부시 행정부는 미국을 위협하지 않고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납작하게 만들기 위해서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라크에서 8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100만 명이나 되는 무고한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사망했습니다. 거짓말과 파괴에 대해서 아무도 법정에서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라크전을 밀어붙이는 선전기구는 압도적으로 보였으나 몇몇 의원들이 전쟁을 멈출 방법을 찾기 위해서 당파를 넘어서 의사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월터 존스 및 존 던컨 하원 의원과 같은 보수파부터 데니스 쿠치니치 하원 의원 및 짐 맥거번 하원 의원과 같은 진보파에 이르기까지 의원들이 조직화하고 전략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하원 의원들이 사용한 한 가지 도구는 전쟁에 반대하기 위해서 좌우파가 연합한다는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임프로바블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이 될 것 같지 않은 언라이클리한 그룹은 몇 번이고 기자회견을 열었고 다양한 입법 도구를 소개했고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마크에서 소통했습니다. 불행하게도 2008년 반전 후보로 출마했지만 해외에서 수많은 군사 공격을 감행한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 좌우 연합은 무너졌습니다. 일부 진보주의자들은 오바마의 군국주의를 변명했고 보수주의자와의 협력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오바마에 대한 개인적인 혐오감에 이끌려 좌우 반전연합의 목표를 내다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핵강국 러시아와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의 전망에 직면하면서 좌우 반전연합이 오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2월 19일 일요일 광범위하고 매우 다양한 그룹이 워싱턴 DC의 링컨 기념관에서 몽유병에 걸린 바이든 행정부의 제3차 세계대전을 비난하기 위해서 모일 것입니다. 더 결정적인 희망은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평화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은 연두교수 전에 워싱턴 포스트와 A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48%, 바이든이 45%로 트럼프가 3%포인트 앞섰는데 작년 9월에는 트럼프가 48%, 바이든이 46%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공화당 대선 후보 프라이머리에서 트럼프가 49%, 데산티스가 31%로 나왔습니다. 데산티스는 네오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4년 대선에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 결과로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메가 포 아메리카라고 하는 민간 조직이 12개 경합주에서 5에서 18%에 달하는 유력 유권자를 실시간으로 제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